임진왜란 이후 폐허가 된 조선 땅. 백성은 굶주리고 조정은 갈라졌으며 나라는 더 이상 이전의 조선이 아니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광해군은 왕이 된다. 그는 이전의 방식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실리와 현실을 택한 정치로 조선을 이끌어간다. 하지만 그가 만든 새로운 길은 조선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길이었다. 결국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쫓겨나고 역사 속에서 외면당한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개혁이란 이름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인지를 말해준다. 챕터 1 왕세자 광해, 전란의 중심에 서다.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이자 임진왜란 당시 백성을 이끌며 분조를 운영했던 인물이다. 선조가 피난길에 오른 후 광해는 임시로 정권을 위임받아 전국을 수습했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실행하는 지도자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왕위 계승에서 그의 입지는 불안정했다. 적통이 아닌 서자였고 선조는 뒤늦게 다른 아들인 영창대군을 총애했다. 광해군은 늘 정치적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고 생존을 위해 계산과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긴장감 속에서 그는 결국 왕위에 오른다. 챕터 2 실용의 정치 조선을 살리려 한 선택들. 광해군은 즉위 후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다. 전란 이후 붕괴된 국가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토지세제 개편에 나섰다. 병자호란을 예견한 군사 재정비도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그는 명과 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택했다. 명나라에 대한 조공은 유지하되 청나라와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며 실리를 챙겼다. 이러한 정책은 백성들에게는 안정과 회복의 계기가 되었지만 조정의 보수 세력에게는 명에 대한 충절을 저버린 왕이라는 오명을 안겼다. 그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했지만 유교적 충의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에게 그 길은 용납되지 않았다. 챕터 3 적대와 고립, 무너지는 지지 기반. 광해군은 권력 유지를 위해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감행했다. 특히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을 둘러싼 사건은 그에 대한 민심을 악화시켰다. 영창대군의 죽음은 조작된 사례로 알려지며 정권의 도덕성을 의심받았고 임목대비의 유패 역시 왕실 질서 파괴로 여겨졌다. 광해군은 점점 고립되었다. 그를 지지하던 소수의 실리파 대신들은 무력했고 조정은 다시 명분과 충절을 내세우는 세력이 장악해갔다. 민심도 돌아섰다. 조선은 여전히 유교적 이상에 집착했고 실용보다 체면을 우선시하는 나라였다. 챕터 4 인조반정, 권자에서 쫓겨나나. 1623년 마침내 인조반정이 일어난다.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정군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 임금으로 추대한다. 광해군은 한밤중에 왕위에서 끌려나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이후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외로운 삶을 이어가게 된다. 광해군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왜 쫓겨났는지 납득하지 못했다. 그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의 정책은 후대에서 재조명되었다. 하지만 당대의 조선은 그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명분 없는 개혁은 결국 그를 외롭게 만들었다. 마무리. 광해군은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였지만 그 시대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전쟁 후의 조선을 재건하려는 그의 노력이 외면당한 채 명분과 충절의 이름으로 그는 권력에서 추방되었다. 역사는 그를 한때의 패배자로 남겼지만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길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